저희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엄한 편이었습니다. 집안의 큰 어른이셨고 권위적이고 어렵기도 했지만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따금 옆길로 새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무서운 아버지 생각에 마음을 접어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아빠들은 대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서로 반말로 대화하며 친구같이 지내기도 하는데 요즘 시대의 바람직한 아버지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법회 아버님들, 아버지들 이 강의 잘 들으십시오. 저도 부족한 아버지라서 사실은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 현명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떤 분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또 어떤 아버지는 현명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아버지는 자식의 뜻을 잘 받아주고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아이랑 친밀감이 있고 교감을 잘하고 그리고 아이를 사랑해주고 잘 품어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준다면 이건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훌륭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들의 모순을 깨우쳐주고 아들의 이념을 심어주고 이 세상을 아주 빛나게 살도록 큰 이념을 갖게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 올 때 뜻있게 큰 이념을 가지고 이 사회에 아주 보람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뜻있는 사람으로 큰 이념을 세워서 우리 국민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고 아주 거룩한 인생을 살러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이런 바른 이념을 심어주고 깨우침을 주고 아주 정말 큰 이념을 세워서 사는 인생을 열어주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는 우리나라 지금 많은데 훌륭한 아버지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명한 아버지. 현명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은 사리 분별력을 정확하게 깨우쳐주고 사리 분별력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어서 아이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로도 잘 잡아가고 네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공부를 잘 시켜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하고 현명한 아버지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훌륭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 큰 깨우침과 이념을 심어주는 게 훌륭한 거고 현명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르게 살게끔 깨우침을 주고 지식을 많이 심어주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분별력을 갖게끔 도와주는 아버지가 현명한 아버지지요. 그리고 아까 좋은 아버지라는 것은 늘 교감 잘하고 친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고 이건 좋은 아버지예요. 즉 아들 잣대에 마음에 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훌륭한 아버지는 아들 잣대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두려울 수도 있고 아버지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훌륭한 아버지는. 왜 그러냐? 늘 항상 냉철하게 큰 깨우침을 주어서 스승같이 역할을 하거든. 그리고 아이가 큰 이념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거든.
너는 이 일이 싫을지라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네가 큰 일을 해야 된다. 너는 개인적으로 고생스러울지라도 네가 희생이 돼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면회 가가지고 옷을 한 벌 넣어주면서 사식인가 옷인가 그때 제가 좀 큰 옷인가요? 옷이죠? 예, 옷인 것 같아요. 예, 감옥에 가서 면회하면서 옷을 한 벌 넣어주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아들한테 전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구차의 명을 구하지 마라. 의롭게 죽어라.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죽으라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너는 구차의 명을 구하지 마라. 의롭게 죽어라. 난 내 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죽음을 택하는 걸 원한다.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살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인가요? 좋은 엄마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훌륭한 아버지는 자식한테 때로는 아픔을 줄 수도 있고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네 한 몸을 던질 때는 던질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훌륭한 아버지예요. 근데 좋은 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네 행복하기만 바라고 네 편하기만 바라고 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오직 아들이 좋기만 바라는 거야. 편하기만 바라고. 그냥 네 행복하면 다다. 남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런 관념으로 가르치는 건 좋은 아버지가 될 수는 있지만 훌륭한 아버지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좋은 아버지, 현명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채점을 묻는다면 제가 몇 점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감정을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아들하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 대화 속에서 분별을 바르게 하고 네가 큰 이념을 세워서 뜻있게 살아야지 절대 작은 거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네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뜻있게 이념을 세워서 나가야지 이런 작은 희생이나 작은 아픔이나 작은 괴로움을 가지고 집착하지 마라. 남자가 큰 일을 하려면 그런 건 각오해야 되는 것이다. 응? 저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저는 다 느끼잖아요. 응? 그런데 참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우리 아들이 나중에 크게 성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정말 뜻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좋은 아빠는 많이 있는데 현명한 아빠, 또 훌륭한 아빠는 보기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국민들, 아빠들 잘 깨우치셔야 됩니다. 아들을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이기주의로 살고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네 능력만 키워서 잘 살아라. 이런 욕심의 잣대로 아이를 키운다면은 그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소돼지로 키울 염려가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대 잘못하면 소돼지로 키울 염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깨우쳐서 우리 사람은 절대 소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 정말 큰 이념을 세워서 거룩한 일을 하다가 정말 빛나게 살다 이 세상을 가게끔 도와줘야지. 네 한 몸, 이 한 육신 편하게 살면 다다. 이런 관념으로 아이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심각해졌는데,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